은평 형님하고 싸웠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아, 이은평 선생님을 만나서. 네. 하는 게 이게 무조건 남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였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귀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198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진항에서 대가족 일가족의 11명이 대한민국으로 기순한 김만철 선생님의 일가족을 모셨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궁금해하시고 아직도 기사에 나오시더라고요. 김만철 일가족 해가지고 지금 현황 네, 막 나오시던데 어떻게 그때 탈북하시게 되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 전체가 탈출하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김만철 선생님이랑 어떤 관계죠? 아, 큰처남입니다. 아, 큰처남이구나.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뭐 12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12년 동안 준비했다는 것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기자회견할 때 알았습니다. 어떡할까. 어머니하고 저는 전혀 아예 몰랐었어요. 저는 87년 1월 15일 새벽 1시에 출발해가지고 공해상에 나와가지고 알았는데 그때가 바로 저는 저녁에 일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아가지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뭐 좀 난리를 피웠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바다 네, 공해상에서. 공해상에서. 네. 그러면은 처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김만철 선생님이. 네. 그분은 12년을 대한민국 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혼자도 아닌 온 가족을 다 모시고 올라고 하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11명이 가계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부 큰 누나, 그다음에 거기에 아들, 딸이 5명, 그다음에 제 작은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근데 완벽하다 진짜. 근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폐병 걸리면은 무조건 요양소 거기다 가둬 놓고 평생 못 나와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작은 누나까지 요양소에 가 있는 걸 끄집어내 갖고 철두철미하게 사실 작은 누나가 폐병 때문에 요양소에 가 있었는데 같이 모셔오기 위해서 작은 누나를 같이 데리고 나왔구나. 네. 근데 작은 누나가 지금 안 나왔으면 그때 87년대 아마 그때 죽었을 거예요. 죽었죠. 네. 네. 근데 여기 나와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87년도면은 북한에서도 그렇다고 금지를 때가 아니거든요. 배급을 주는 시설이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서 그때 그 시대에 대한민국을 올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때 살았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고난의 행군이라든가 저는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거기도 그때 당시 보름에 한 번씩 식량을 줄 때인데 맞아. 우리가 식량을 못 타가지고 나온 게 한 달 반치를 못 타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배급이 늦어질 때죠. 제 날짜에 못 주고. 그때 아침에 어머니가 그 배급소에 가가지고 배급을 타려고 줄 서 있다가 우등불 피워놓고 있다가 오늘은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면은 앞에 서너 사람 정도 타고 돌아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럴 때 밤새 이제 우등불 피우고 줄을 섰는데 순번이 딱 되기 전에 쌀이 떨어지면은 또 못 타가지고 오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면은 배는 어떤 배였어요? 그게 공작선 배였었는데. 공작선 배요? 어떻게 그런 배를 가지고 올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철두철미했더라고요. 내부가 의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잘 아시지만은 뭐 여기 민주주의 사회처럼 자본주의 사회처럼 의사가 돈 많이 벌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없죠. 네. 월급쟁이인데 주사 한 방 더 놔주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주거나. 그렇지. 그 정도의. 이게 백이죠. 간부들한테 뇌물을 써갖고 도망갈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육지로 갈 것인가, 비행기를 탈 것인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바다가 가장 낫겠다. 그래갖고 그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해양 무슨 보안청인가 뭐 그랬어요. 그 바다 불법으로 단속하는 그런 기관이었었는데 거기를 좀 여달라.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취직을 아예 그쪽으로 하셨네. 네, 네. 의사에서 네. 접어두고 의사를 아니, 그냥 아니, 그만두고. 그게 아니고 그 배 6척 중에 의사가 한 명이 필요가 됐던 겁니다. 그 백을 써서 들어간 거죠. 그 내부가 그 6척 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부가 예. 누나 남편이. 예, 큰 누나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얻은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침투됐던 연락선배. 이게 폐기가 된다고 하니까 이 배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하면은 탈취를 해갖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진짜 철두철미했네. 네, 그래서 그 배를 정말 그 수리를 많이 했고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수리하는 기술은 또 있었나 봐. 그거를 그때 배웠더라고요. 의사를 하면서. 야, 선박 기술까지. 진짜 네. 도망가려고. 네.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거기 또 치밀하게 움직였던 게 제 남동생하고 큰 조카. 야네들을 갖다 배를 또 태운 거예요. 다른 부업선 배를. 그래가지고 바다 지형을 익혀라. 배 운전을 하면서 그렇지. 지형을 알기 위해서. 네. 야, 그게 나올 때 도움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조카랑 남동생이. 네. 운전도 해줬지만은 그 처음에 나올 때 그 두려움과 그 긴장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내부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 거면은 그 항에서 나와가지고 그 옆에 그 대한민국에 침투되는 7부 연락소가 있었거든요. 어떡하냐. 간첩 연락소. 예, 그 앞바다에 야네가 자기네 기지가 노출된다고 구멍을 깔아놨어요. 거기 걸려. 배가 그 안에 들어가 추진기를 감켜갖고 배를 육지로 드러내야 돼요. 배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 그 물에. 예. 동생이 큰 소리 치더라고요. 배를 어디로 모냐고. 그쪽을 아니까. 네. 그래서 배를 돌려가지고 그게 도움을 받았던 거. 도움이 됐던 거지. 동생하고 이제 그 처남을 조카를 먼저 이제 공해상에서 운전하는 연습이랑 항로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 그 직업에 침투를 시킨 거네. 네, 그렇죠. 야, 이건 진짜 영화예요. 12년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온 가족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직업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시킨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공해상에서 총 며칠이셨어요? 5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처음에 도착했던 것은 그냥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해도가 없어가지고 그 맷더 방향으로 몇 시간을 가다가 맷더 방향으로 거기서 다시 맷더 방향으로 꺾는데 요거를 요 기술만 가지고 했던 것인데 예상을 못했던 것이 태풍. 어떡하냐. 이거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 태풍 만나는 통에 배가 흔들거리니까 그 해도가 그 생각했던 바가 다 사그러져 갖고 일본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럼 뭐 원래 목적지가 일본이 아니었는데 필리핀. 태풍을 만나서 예. 일본을 들어갔었구나. 예. 그럼 첫 목적지가 필리핀이었어요? 네. 왜 필리핀을 선택했을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섬이 7,000개입니다. 사람이 사는 섬은 1,000개고 6,000개가 무인도 섬입니다. 근데 우리 배는 완벽한 것이 물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것이 그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비상식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얼마나 준비했어요? 모르겠어요. 저 보지 못해. 큰 누나가 그는 준비를 했구나. 네. 근데 그 배가 흔들거리다 보니까 큰 누나가 밥을 해주는데 밥이 제대로 되니까 막 이 토하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큰 누나 그 가장 할 수 있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석전거리떡이 있어요. 그나그나 들고 이렇게 배 운전도 하고 먹으면서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그 공해상에서 혹시나 해갖고 닻을 떨궜는데 닻이 그 공해상에서 안 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을 것은 못 먹고 물이 다 떨어져갖고 사실은 피곤한 것도 피곤하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도 필요가 되지만은 그 엔진에는 맑은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에 들어갔던 거예요. 원래는 일본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예. 그럼 거기서 대충 물을 뭐 준비해가지고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필리핀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일본에서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없었어요? 왜 필리핀까지 갔어요? 잘 아시잖아요. 남조선은 미제의 앞잡이 식민지고 그다음에 북조선 사람들만 보면은 무조건 잡아 죽인다. 뭐 이런 낭성. 그게 두려웠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쉽게 올 수 있는 거. 그걸 몰라가지고 일본으로 갔던 거죠.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결국에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그럼 필리핀에서 또 어디를 가려고 했었어요? 보르네이, 그럼 거기서 또 어디를 가려고 했었어요? 브라질이. 브라질 최종 목적지였어요. 예.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야. 섬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농사만 짓고 물만 있으면 거기서 또 배가 있으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돈 좀 벌어가지고 보르네이 가서 따뜻한 남쪽 나라니까 거기서 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 넓은 땅 브라질을 간다. 진짜 이 상상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었네. 남조선만 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목적지를 대한민국으로 했으면 네.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뻔 했는데 당연하죠. 그 브라질로 가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다 보니 그렇게 공해상에서 돌아다녔네요. 야, 그러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어요? 사실은 그 일본에 있을 때 많은 편지도 왔어요. 제동포들이. 근데 지금도 미안한 게 있어요. 그 남조선을 가라. 진짜 남조선은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고 세계에서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 나라.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보이질 않아요.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다 거짓말이다. 얼마나 세뇌를 받았으면은 네. 그때도 그렇게 안 믿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는 남조선을 안 갑니다 해가지고 편지도 돌려보내고. 근데 김치라든가 옷까지는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은 일본 공해상에 도착을 했을 때, 일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제일동포 쪽에서 알고 그러면 그런 편지를 주셨나 보네. 아니요. 그때 북한이나 남쪽이나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워낙 북한에서도 몰랐었구나. 몰랐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다음날 알았어요. 배가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추적을 했는데 태풍이 왔으니까 죽었구나. 네. 근데 한편 또 남쪽에서는 그 정부에서 이상한 전파를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초집중을 했는데 하루만 들썩들썩하다 없어진 거래요. 그 선배들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 남쪽도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일본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북한의 제리조청량계. 여기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북한의 수법을 잘 알잖아요. 그치. 악수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가락지 같은 경우에 꽂고 악수를 하면은 몇 시간 있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어마마마. 이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악수를 못 하고 테이블을 좀 길게 해달라. 그래서 북한 애들은 알고 있었고 우리가 도착한 것을. 근데 그 한국에 대한민국에 유명한 그 언론사가 있는데 그 일본에 나가 있던 그 특파원이 어떻게 그 잡아가지고 그게 터뜨려 갖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도 도착하기 전에 벌써 전 세계 언론이 터진 거예요. 네. 근데 도착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언론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에 뭐 들끓었겠죠. 근데 오늘 저희들은 전혀 몰랐었고. 야. 근데 와서 보니까 세계 10대 뉴스 안에 들어갔다고 그 표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판인데. 자, 그러면은 또 다시 돌아와서 어디서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예요? 거기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본에 있을 때 우리 그 선배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형님이 68년도에 갔어요. 그 형님이 딱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기순 선배님이. 네. 그분도 배 타고 옛날에 왔다가 한국에 온다는 게 잘못 와갖고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왔구나. 예. 북한에서 탈출한 것을 환영합니다. 남조선을 가십시다 해가지고 정말 그분은 너무 반가워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 형님을 만나면은 죄수로 해요. 우리는 남조선으로 안 갑니다. 돌아가세요 했더니 그분이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서시는데 눈물이 글썽거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안타깝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그때 대만에 갔을 때 이은평 선배님하고 그 형님이 오셨어요. 이은평 선생님께서도 오셨어요? 대만에 왔어요. 근데 사실 이은평 형님도 일본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선배님만 들어오고 이분은 그 일본 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에 못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은평 선생님께서까지도 우리 그 김만철 선생님의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귀한 손님을 문전에도 안 들여보내고 가라 했으니
아, 진짜 속 터진다.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엔 어디서 설득돼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어요? 아, 대만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대만을 갔어요. 네. 근데 그 작전은 비밀리에 많이 그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하고 그 대만을 설득을 시켰더라고요. 그 그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나중에 그 유명한 분들인데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그분이 일본에 날아가서 그때 당시 수상이 낙하산이었었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북한을 보내면 안 된다. 대만을 보내라. 그다음에 대만에는 김구 선생 아들 김신 그분을 보내갖고 우리가 하루만 받아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들어가겠다. 그 설득 작업을 했는데 그때가 구정 때였습니다. 구정 때다 보니까 그 여러 나라가 그런 문제가 좀 그 일을 안 할 때였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만까지 들어가가지고 대만에서 얼마나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대만에 하루도 못 있었어요. 쫓겨났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어요? 제 역할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선생님께서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으로 가자 했구나.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에서 단식 투쟁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5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그때부터 가족들하고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맞다. 선생님은 대한민국 오는 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 탔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간다라는 거 알고 도망 나온다는 거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일본에서 이제 단식을 했구나.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엄마랑 같이. 근데 엄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진짜. 저 혼자만 유도. 와, 어떡해. 그 우리가 배운 대로 있잖아요. 조선 청년 공산주의자야. 당과 수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 조국에 바친다. 어떡할까. 혼자 애국자 될 뻔했네 거기서. 북한으로 말하는. 살아도 죽어도 거기에서 죽는다. 혼자 애국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서 순수 우르르 나온 마음이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단식 투쟁 한 게 그게 어떻게 돼서 그 대한민국 오기로 된 그 어떤. 거기서 단식 투쟁하다가 그러면 술 한 잔 때문에 단식 투쟁이 끝났고 근데 단식 투쟁이 끝나고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3국으로 갈 때 그것도 제가 몰랐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북조선 제3국 이렇게 써 있는데 북조선 제3국에는 가족들이 다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올라갔더니 북조선 갈 사람들은 여기다 쓰고 제3국으로 갈 사람은 여기다 했는데 제가 거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혼자 지금 북한으로 가야 되니까. 네. 쓸까 여기다 쓸까 막 고민을 하다가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도착해서 어머니만 모시고 북한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족 밑에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걸쳐갖고 뭐 대만으로 갔는데 대만에서 설득을 가자는 얘기가 안 했어요. 남조선을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막 설명하는데 보니까 우리 선배들 사진이 쫙 있고. 어떤 선배님들 사진이요? 그러니까 먼저 기순한 예, 이은평 선생님이랑 또 배 타고 먼저 넘어오신 분이랑 그런 기순 용사들의 명단이 쭉 먼저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거를 쫙 깔아서 보여드렸구나. 근데 그걸 보고도 믿기지는 않았어요. 다 뻥이다.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 위화심을 하나 가졌던 것이 6.25 전쟁이 됐어요. 네. 은평 형님하고 싸웠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은평 선생님을 만나서. 네. 아니 이게 무조건 남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당신이 북한에서 왔으면은 북침을 뭐 덜 내수고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 다 얘기를 했더니만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는데 설득이 되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지? 백공호 땅크 사단이 서울리 진격할 때 남선 땅크가 없었다. 대전까지 갔는데 미 24선 있었는데 그때 미군 애들이 땅크가 있었다. 뭐지? 북침을 하려면 땅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전차가 있었는데 없다. 없지. 근데도 미탕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조선으로 갈게요. 거기서 이제 마음이 돌아섰구나. 아니. 근데 그게 돌아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가자. 거두절미하고 남조선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그러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해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가족들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단식증 할 때부터 그 북한으로 가겠다고 했는데부터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해도 된다. 가족들은 내가 어디로 가든 간에 북조선만 빼놓고 다 간다고 했으니까 내 얘기는 오케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동생이 나와가지고 형 진짜 남조선을 갈 거냐? 우리 가족들은 누구든 남조선에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계획이 없던 거였어요. 그래서 야 어차피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개처럼 끌려가서 죽나 살아서 뭐 가서 죽나 똑같은 것 같다. 좀 편안하게 가서 죽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온 거죠. 사실은 그러면 대한민국 가면은 가서도 내가 죽을지 살지 그걸 장담을 못 했었고 어차피 죽는 거를 가다 죽느니 앉아서 죽느니 그냥 이은평 선생님이 그 설득에 다 넘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지. 아, 근데 이은평 선생님 정말 큰 몫을 하셨네요. 네, 야, 먼저 진짜. 가셔서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먼저 또 돌아가셔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와가지고 그러면 북한을 출발해서 총 며칠 동안 해서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한 28일 걸린 것 같아요. 28일 동안에 공해상에서 태풍을 맞아서 일본 선막에 갔다가 일본에서 필리핀 갔다가 대만으로 갔다가 거기서 결국에는 대한민국까지. 야, 참 대단하다. 근데 그 28일 한 달 가까이 그뭐 5일 동안은 거의 뭐 죽을 뻔했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살아 있긴 있었는데 산 게 아니지. 그렇죠. 잘 먹고 뭐 이렇게 해줬지만은 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그치. 맨날 싸우고 말이야. 나는 북한으로 가겠다. 10명의 가족은 다 김만철 선생님 이끄는 대로 가겠다. 너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부터 외삼촌이 아니다. 형도 아니다. 개새끼 소새끼야. 집안에 오구 잡탕이 돼버렸어요. 아, 진짜 내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그 배에 대한 보상이랑 뭐 이런 거 기순에 대한 그 어떤 대가 이런 게 있었어요? 아,